한의학이요? 구식 민간요법 같은 건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제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한의학을 신뢰하지 않던 캐나다의 과학자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과학자 루시 윌리엄스예요. 저는 유리비커와 반짝이는 기계들이 가득한 밝은 실험실에서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우는 방법을 연구했었습니다. 현미경과 유전자 시퀀스, 강력한 컴퓨터만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한때 용감한 소방관이셨는데 이제는 다발성 경화증의 메스를 앓고 계셨습니다. 이 병은 뇌가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버지는 휠체어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죠. 아버지 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때 저를 어깨 위에 태워주시던 듬직한 모습은 사라지고 작은 책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죠. 아버지 하고 조심히 인사드렸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어색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흰 가운은 하나의 흠집도 없이 반짝였고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죠. 윌리엄스 씨, MRI와 척추 검사를 해보니 다발성 경화증 징후가 보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귀가 멍멍할 만큼 크게 뛰었죠. MS라는 단어는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와 척수를 공격해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해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우며 움직임을 조절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신경섬유를 감싸는 미엘린이 손상되고 환자 대부분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다는 통계 말이에요. 치료법은 질병 진행을 늦출 뿐 완치는 아니었죠. 아버지께서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치료법은 없나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완치법이 없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은 있지만 부작용이 있고 물리치료로 근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아버지께서 보시기 전에 눈을 깜빡여 닦아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저를 지켜주셨듯 이번에는 제가 강해져야 했어요. 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시,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저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절대 짐이 아니에요. 함께 이겨내보자고요. 문을 닫고 나오는 복도에서 저는 과학만이 답이라 믿었던 지난 날을 떠올렸죠. 신경과 전문의 실험용 약 물리치료실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버지 상태는 더 악화되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라고요. 찬 복도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가슴 속 작은 불씨가 깜빡거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큰 과학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강력한 백신 개발 방법에 대해 발표했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일본에서 온 사토 하루키 박사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연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합치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통 한약과 현대과학을 결합한 방법인데 신경질환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었죠. 한국 한약이요? 그게 과학이 될 수 있나? 하고요. 하지만 사토 박사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실 때 서양 의학 치료와 침수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걷는 연습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한국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토론토로 돌아온 저는 바로 한국통합의학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서 통합의학 국제 컨퍼런스 공지를 발견했죠. 주최자는 박선영 박사님이었어요. 전통치료와 현대치료를 함께 연구하는 유명한 의사셨습니다. 가볼까? 고민 끝에 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었습니다. 몇 주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밝은 조명과 친절한 안내원들이 저를 맞아주셨죠.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전시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재가 담긴 유리병, 침술 경혈 도표, 최신 장비로 찍은 신경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었죠. 강당으로 들어가자 박선영 박사님이 연단에 서 계셨습니다. 저희는 미세입자를 이용해 현대 약물을 전달하고 전통 한약과 부드러운 침술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MS 같은 신경질환 환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걷기 어려웠던 환자들이 다시 걸음을 내디디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었죠. 이건 진짜구나 하고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죠. 복도 끝에 박선영 박사님이 다른 의사와 이야기 중이셨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박선영 박사님이신가요? 박사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상도 환자 결과도 모두 인상 깊었는데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건가요? 박사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서양 약물만 투여했고 다른 하나는 저희 통합치료를 함께 했죠. 12주 후에 통합치료 그룹이 신경기능에서 2배 정도 개선을 보였습니다. 근력, 균형, 뇌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이제 더 큰 규모의 이상 임상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말을 잃고 박사님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 실험실에서 요구하던 통계 수치와 논문 요건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희망이 제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MS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호전이 없었죠.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박선영 박사님 클리닉에 오실래요? 하고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마침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믿는다면 가보자꾸나. 제 마음속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고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5장 새로운 치료의 시작 이튿날 아침, 아버지와 저는 서울 박사님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연한 초록색 벽과 작은 화분들이 놓인 접수대가 밝은 분위기를 더했죠. 친절한 간호사분이 인사하시며 루시 박사님, 윌리엄스 선생님,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분홍색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돌로 만든 등불 옆 연못에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잠시 후 박선영 박사님이 흰 가운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가족처럼 돌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을 안정시키는 한약차부터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죠. 따끈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고소한 향과 함께 몸이 편안해졌었습니다. 다음은 나노입자 주사였습니다. 간호사분이 투명한 유리관을 꺼내 이 주사는 손상된 신경세포에 직접 약물을 전달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주사바늘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버지는 용감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어서 침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빛 바늘이 팔과 다리의 특정 지점에 부드럽게 꽂혔고 아버지는 편안히 누워 계셨죠. 침은 혈류와 신경신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박사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가 가벼운 스트레칭을 도와주었습니다. 팔을 위로 들고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저는 하나하나 동작을 노트에 적었었어요. 아버지 다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치료사의 격려 덕분에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첫날 치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살짝 지쳐 보였지만 손가락이 덜 뻣뻣해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듯 기뻤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순서로 치료를 받았었죠. 한약차, 주사, 침술, 스트레칭. 저는 곁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노트를 쓰고 아버지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손떨림이 줄고 어깨가 펴지고 간호사 농담에 웃음도 터뜨리셨습니다. 어느 오후 박사님께서 근처 전통다실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도가가 도자기 주전자에 녹차를 따르셨죠. 따뜻하고 풀향 나는 차를 마시며 찹쌀과 파트로 만든 떡을 함께 먹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에요. 제가 의심했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는 한옥마을을 걸었었어요. 기와 지붕이 곡선을 그리며 이어진 골목길과 그 뒤로 빛나는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치료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6장 감사함을 안고 돌아오다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연한 파란 하늘과 봄바람이 우리를 배웅해 주었죠. 저는 아버지 캐리어와 지팡이를 밀며 분홍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제 팔에 기댈 필요 없이 아버지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걸으셨습니다. 인천공항에 일찍 도착해 마지막으로 녹차를 마셨었어요. 아버지는 한 모금씩 음미하시며 루시,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이륙했고 구름 위를 지나며 저는 지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밝은 클리닉, 잉어 연못, 작은 침, 바늘, 따뜻한 한약차, 과학과 전통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버지 가운을 단단히 여미고 짐을 챙겨드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좋구나.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집 거실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도와 의자에 앉히자 아버지는 스스로 수프를 드셨죠. 닭고기 국물이 가득한 그릇을 들고 천천히 한 숟갈씩 떠먹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선영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사님은 화난 목소리로 아버님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첫걸음과 단단해진 손, 식욕을 전했고 박사님은 집에서 할 운동과 주문할 수 있는 한약차 목록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주가 흐르며 아버지 건강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도 도우셨죠. 어느 날 공원 산책길에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네. 라며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안아드리며 아버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대학 연구실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토론토에서 작은 시범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죠. 백신과 면역치료에 침술과 한약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의 사토 박사님도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실험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현미경과 화이트보드가 놓인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한옥마을과 잉어 연못, 박선영 박사님의 다정한 손길이 떠올랐죠. 치유는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이 만나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제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우리가 만난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상의 지혜를 모을 때 정말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도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이든 토론토든 새로운 가능성을 믿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될 거예요. 매일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오늘의 감동 사연은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